공자는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기대만 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공자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사람을 보는 9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얼굴 표정을 보지 마라. 공자는 얼굴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표정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표정은 다양한 이유로 변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진짜 감정과 다른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하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입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생각하고 말하라. 공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지나치게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하는 말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 상대방과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대화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막게 되어 대화의 주제나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화의 방향을 망가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후의 대화에서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 없이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고려하고 대화 주제나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옳은 것을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공자는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는 표정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내 멋대로 생각하고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하게 될 때에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존중하며 나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표현을 하게 될 때 그러한 표현보다는 건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는 말일지라도 전달할 때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적인 표현보다는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도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맞는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비판당하면 변명하지 마라. 공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 변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비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명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은 상대방에게 더 큰 실망감이나 불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는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은 상대의 관심과 표현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존경심도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관계와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을 받았을 때는 변명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 사람의 신념이 진실한지 판단하려면 행동을 보라. 공자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신념이 진실하다면 그의 행동에 신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은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신념은 행동에서 나타나며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과 일치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신념이 진실한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념이 진실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고 그 행동은 그들의 신념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신념과 일치하지 않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념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즉, 그들이 가진 신념이 어떤 상황에서든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념이 변덕스러우거나 유동적이라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념을 평가할 때는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말과 일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이 진실하다면 그들의 행동과 말이 일치할 것이며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알라. 그리고 승리하라. 공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라고도 강조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장단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대화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약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상대방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나은 자신을 만들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겨내며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일곱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마라. 공자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장은 편안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더 큰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것은 자신감과 성장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실패하거나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지지와 격려도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의 지원과 공감을 얻어 더욱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어려움은 삶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려면 나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하라. 공자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고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과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고민이 많을 때가 있으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내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면 매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는 말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민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받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고민에 대해 비판이나 비하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서로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무엇이든 적당히 절제하라. 공자는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마시거나 너무 많은 돈을 쓰거나 일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하는 미덕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절제하는 것은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절제란 지나친 것을 자제하고 적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식습관, 생활습관, 인간관계, 돈 관리 등 여러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절제는 우리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당한 절제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내면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지나친 욕심과 충동적인 행동은 우리를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며 내면적인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절제는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지나치지 않고 적정선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공자의 사람을 보는 9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지켜가며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을 가져오는 발전하는 사람과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배우며 우리 모두가 더욱 존중받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